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성형외과에서 눈성형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철 원장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인사할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네요. 저는 한국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20년 가까이 일해오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수많은 눈수술과 눈 재수술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한 풍부한 노하우 그리고 섬세함으로 일본에서 글로벌 성형외과에 관심 있는 여러 고객분들께 좀 더 완벽하고 좀 더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걸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았어요. 그런데 쌍꺼풀이 큰 것과 눈이 큰 것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눈은 크면 클수록 분명 더 예쁩니다. 근데 쌍꺼풀은 그 본인은 눈에 어울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쌍꺼풀이 본인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크게 되면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면서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서 눈 뜰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상담할 때 여러 라인을 잡아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어울리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걸 하는 것까지만 괜찮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해주는 질문이고요. 근데 눈 재수술은 역시 6개월 이후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조직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상된 조직들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역시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쌍꺼풀이 부어 있거나 크게 돼 있을 때 이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디자인에 오류가 생긴다든지 수술할 때 오류가 생겨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은 좀 더 신중하게 힘드시더라도 6개월까지 버티셨다가 6개월 뒤에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좋은 질문이죠. 보통 분들은 다들 붓기가 적기를 원하세요. 어쨌거나 이런 붓기가 빨리 가라앉도록 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붓기가 좀 덜 심해지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둘째는 이미 생긴 붓기를 빨리 빼는 방법이겠죠. 첫 번째 고려는 잠을 좀 적게 자는 겁니다. 수술 후에 큰 붓기는 잠을 일찍 자거나 잠을 많이 자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최소한 8시간 이후에 잠을 자고 그리고 6시간 미만에 잠을 주무시는 것이 붓기가 덜 생기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둘째, 이미 생긴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는 냉찜질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많은 냉찜질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니까요. 냉찜질은 가볍게 30초 이내로 가끔씩 자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잘 고려하신다면 붓기가 심하지 않고 빨리 빠져서 빨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짝눈이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도 조금씩은 다 짝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짝눈이 심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짝눈이 심하면 얼굴에 안정감이 사라져서 뭔가 불안한 인상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를 짝눈을 교정함을 통해서 좀 더 안정감 있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짝눈 교정은 인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짝눈은 단순히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재수술의 경우인데 1차 수술이 잘못돼서 오는 짝눈이지요. 쌍꺼풀의 깊이, 쌍꺼풀의 크기, 쌍꺼풀의 모양이 잘못돼서 오는 짝눈입니다. 이는 재수술을 통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원인은 피부 처짐이 다르거나 눈의 위치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절개할 때 피부 절제량을 달리한다든지 모양을 달리한다든지 해서 짝눈을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가 어려운 케이스인데요. 세 번째는 눈을 뜨는 힘이 짝짝일 경우입니다. 눈을 뜨는 힘이 짝짝이라서 한쪽 눈은 멀쩡히 잘 뜨는데 한쪽 눈이 안검할 수가 있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짝눈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한쪽 눈의 눈뜬 힘을 교정하여 눈뜬 힘을 비슷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개선시킬 수가 있죠. 이런 수술을 눈매 교정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짝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상담할 때 의사 선생님과 짝눈의 원인, 그리고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정확한 수술 방법을 잘 의논하여 잘 선택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짝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술을 실패한 이유와 같습니다. 첫 번째 수술을 실패한 이유는 수술을 집도하신 의사 선생님의 실력이 낮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한 생각해보면 수술을 받는 고객분이 취향이 정확하게 반영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환자분은 쌍꺼풀을 크게 원했는데 작게 나왔다든지, 작은 걸 원했는데 크게 나왔다든지 하는 건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환자분의 취향을 정확하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거죠. 처음엔 자연스럽게 하길 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크고 화려한 걸 더 선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재수술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해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본인의 취향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겠죠. 이 세 가지만 잘 된다면 재수술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쌍꺼풀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몰법과 절개법이 있는데요. 매몰법은 구멍을 4개에서 많게는 7가지 구멍을 만들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흉터가 남지 않고 수술하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 절개를 해서 모두를 다 봉합해 놓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더러 가끔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속상한 경우죠. 다행히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확률적으로 보면 한 10%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매몰의 가장 큰 장점은 흉터도 없고 자연스럽지만 단점은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쉬운 단점이겠죠. 그리고 매몰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뭔가 수술이 잘못됐을 때 고치기 쉽다는 게 장점이겠죠. 절개가 아니기 때문에 재수술이 좀 더 용이하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절개법은 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절개해서 피부와 눈뜨는 근육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굉장히 튼튼하고 모양도 하나하나 다 만들 수가 있죠. 그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절개를 하기 때문에 작은 흉터가 남는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부가 많이 처져 있다거나 또는 피부가 두꺼워서 매몰법에 적응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눈뜬 힘이 달라서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개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개법을 할 때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잘 만들기도 해야겠지만 고객분은 마지막 흉터까지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섬세하게 봉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어쨌거나 이런 매몰과 절개의 차이를 잘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본인의 눈에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시 이런 것들은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랬죠. 근데 그때는 기술이 떨어지고 먹는 약들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2020년에 다가온 2019년이죠. 약들도 좋고 기술도 좋아졌고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라고 상처가 염증이 더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술하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불편한 건 있겠죠. 수술을 하고 나면 좀 씻기가 불편한데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땀이 날 때 씻기가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개법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네, 아쉽게도 매몰법일 경우 풀리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몰법이 풀릴 확률을 저희들은 한 10% 정도로 보는데요. 10%의 사람들은 10년을 기준으로 풀려서 아쉽게도 원래의 눈으로 돌아가죠. 다행히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그런 경우 다시 매몰법으로 수술하거나 절개법으로 원했던 눈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싫다면 절개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 되겠죠. 흉터는 원장 선생님도 싫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런 흉터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매몰법에서는 흉터가 남지를 않죠. 수술하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흉터는 절개법일 때 생기는데요. 이런 흉터가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선생님의 기술과 노하우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결여됐을 때 생길 수 있겠고요. 둘째는 환자의 체질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아무래도 수술이 2번, 3번 하다 보면 흉터가 점점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술 때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원장님을 만난다면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번째, 3번째 수술이라 하더라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선생님을 만난다면 흉터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